10대들이 스마트폰으로 성매매를 유인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, 교수님.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죠. 이은혜도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? 이은혜. 이은혜는 이은혜가 원래 전문이 조건 만남 아니에요. 조건 만남 하다가 예. 조건 만남 하다가 나중에는 이은혜가 이제 남자 씻는 사이에 그 소지품하고 돈 지갑 가지고 도망가는 걸로 이제 절도 전과가 많이 쌓였어요. 아, 그걸로요. 그래서 소년 이제 부 성취도 됐죠. 네, 이은혜가. 예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래포주 고용하는 거죠. 아, 또래포즈를.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성을 사는 성인 남성하고 딱 들어가서 예. 이제 옷 벗고 있는 사이, 네. 혹은 씻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미성년자라고 신고하면서 돈 뜯어가는 거, 그게 많았거든요. 그 조연소가 한 거예요, 그러면요? 그런 짓도 한 거죠. 그 쓰레들이 비슷한 네, 것들이 그렇구나. 그런 거 했죠. 이것도 그거예요. 이 10대인데 네. 성매매 미끼로 피해 남성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유인, 그렇죠? 랜덤 채팅을 나 몇 했네. 살인데요. 예. 뭐 얼마 뭐 그래가지고 간 걸 이제 얘들이 들이닥쳐갖고 뺏는 거 이걸 한 건데, 그러니까 당연히 강도죠. 강도네, 이거는. 그리고 두들겨 팼으니까 강도 상해. 오, 세네, 또. 강도. 2명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특수 강도. 예.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, 공동 공갈, 공동공갈이네. 돈 내놔. 예. 그다음에 성폭력 특례법. 몇 개야 도대체 이게? 이게 왜 성폭력 특례법을 왜 넣냐면 거기서 옷을 벗겨놓고 예. 그 남자 예. 옷 사진을 찍어요. 네. 그래갖고 너 공개한다, 네 집사람한테 아니면 네 직장에 예. 보낸다. 그거 공갈용으로 쓰는 겁니다. 그렇죠. 그 성폭력 특례법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했고요. 예. 공문서 부정행사, 사성명 위조, 네. 도로교통법 무면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것들이 공문서 부정행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저 주민등록증 같은 걸 위조한 것 같습니다. 주민증 그죠? 위조밖에 없네요. 예, 제가 봐도. 아니면 있는 주민등록증에 어떤 생년월일을 예. 고쳤거나 성인인 걸로 보여주고 이렇게 만나려고. 그런 게 예. 아마 이제 다 털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보니까 16살짜리 A라는 놈은 4년에 이제 소년범이니까 부정경이잖아요. 네. 그래서 A라는 16살짜리 요놈한테는 4년에서 6년. 그러니까 최소 4년, 단기 4년, 길게는 장기 6년. 예. 그러니까 많이 준 겁니다. 센 겁니다. 어린애한테 예, 준 거는. 소년범한테, 또 예. B라는 16살짜리 요놈한테는 3년 6개월에서 5년. 이것도 센 거예요. 이것도 센 겁니다. 예, 또 예. C라는 16살짜리는 4년에서 6년 똑같이 이렇게 선고를 했다는 걸 보니까 얘들은 못된 짓 많이 한 거죠, 이게. 예. 또 요 A하고 C 두 놈한테는 40시간 이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, 그런 거 보니까 네. 요 또 뭐 강간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싹수가 노라네, 이놈 새끼. 그리고 이제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3명. 예. 어. 미끼가 얘들은 되네. 미끼지. 미끼지 우리끼리 예, 얘기하면. 그리고 다른 남성 1명 등 4명은 소년무로 성취했다, 이렇게 나왔는데, 그러면 이게 몇 명이야 도대체? 네 명에 세 놈, 7명. 6명, 7명이 예. 같이. 이게 범단이지 뭐야? 이게 이거? 조직이네, 이거. 범죄 조직이지.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길지도 않네요. 2주간에 걸쳐서 순천 같은데, 전라도 두 차례에 걸쳐서 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 할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, 네. 그러니까 이런데 유인돼서 가는 사람들도 동정의 여지는 시무릇 없어, 솔직히. 없어요. 예? 미성년자하고 잠자려고 하는 거 아니야, 비굴하게. 피해자는 많은데 범죄자예요. 예. 그것도 비난받아 마땅해요. 예. 모텔에서 이제 가서 간 거 이제 두들겨 패고 돈 네. 뺏고 이런 거죠. 예. 그러니까 근데 얘들도 알아요. 그렇게 미성년자하고 조건 만남을 하러 왔다가 문제 생기면 신고 못 한다는 거 알아, 본인이. 자기도 처벌받고 그렇죠. 예. 벌금형 이상 나오니까. 저 신세 조지니까 예. 신고 못 한다는 거 알고 예. 폭행하고 두들겨 패고 돈 뜯어내고 이랬던 것 같은데. 이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, 내 동생이 미성년자니까 예. 죄명도 안 해. 뭐예요?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여러 번 들락날락했네. 많이 한 예. 거야.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니까 합의하자. 얘네는 몸으로 형법을 외운 애들이잖아. 그러네. 응.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는 최소 1,000만 원 이상 벌금인 거 아시죠? 그러니까 합의금 내시죠. 미성년자니까 합의금 300만 원 주시죠. 뭐 이런 식으로 한 1,300만 원 정도 두 사람한테 뺏었대요. 그러면 1인당 650만 원 정도는 뺏긴 거야. 성매매, 어린애하고 성매매하러 갔다가 이제 우리말로 개쪽 다 팔리고 두들겨 맞고, 어린애들한테 예. 자식 같은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, 예. 무릎 꿇고 앉아서 싹싹 빌고 홀라당 벗은 상태에서 사진 찍히고, 돈은 돈대로 뺏기고.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?
이게 이제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상담가들 있잖아요. 제가 강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선정을 하는 예, 선정을 한대요. 그래서 채팅할 때도 옆에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주도하는 애들 있잖아요. 6년짜리쯤 되는 애들이 야, 그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봐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. 아, 조언하는 거. 예, 그런 채팅을 돈이 있어야 되니까. 여자애들이 채팅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도 신고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신고 안 할 사람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란 게 공무원. 시위가 있잖아. 예. 저 목줄 날라가잖아. 네, 공무원 군인을 얘네도 선언한대요. 그렇지, 군인도 그렇지. 예, 왜 바로 그러냐면 엎었으니까. 미성년자 성매매로 좌우장 걸렸다가 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두드려 맞으면 자동해지게 되니까 이게 그거 아니래도 징계 먹어도 끝나. 예, 예, 근데 어쨌든 이게 크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영업에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저 공격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신분이 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징계 먹잖아요. 여기 서치면. 그래서 이걸 얘네가 또 연구하더라고요, 요즘에. 그러니까 지위가 좀 있거나 예. 사업해서 돈 있는 사람. 네. 요거 선정을 딱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얘들 뭐 렌터카 저거네 공문서 부정행사 같은 거는 네. 렌터카 빌리려고 저 남의 면허증. 주민등록증 저 조작한 거네 위조. 면허증 위조한 거네. 그죠? 그런 걸로 무면허 또 운전한 거 예, 이런 예, 거 처벌받은 예, 예. 거네. 얘들은 특수절도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 사건 송치를 받았던 애들이래. 그러니까 요번 기회는 아예 그냥 그 4년 6년을 아주 형을 때려버린 거구만. 그동안 한 10번 정도 봐줬구만. 예. 응? 근데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주 보내버린 것 같은데. 야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법무부에서 본인들이 낸 거는 13세로. 예. 원래 이제 12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예. 형사 미성년자를 14세에서 12세로 줄여야 된다. 2년 줄이자 했는데 네. 거기 또 만만치 않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뭐 많으셔요. 단지 애들을 나이로 하느냐 뭐 하면서 뭐 이제 반대하신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논리가 있죠. 있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아마 저 여론조사를 해봐도 절대 다수가 이제는 옛날에 14세와 지금 14세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. 정보를 접하는 어떤 기회라든지 양이 많고 이제 그만큼 그 인지 능력이 옛날 14세보다는 요즘 14세가 뛰어난다. 네. 또 신체적으로도 많이 성숙했다. 네. 뭐 이런 거를 착안해서 12살로 줄이자. 예. 이랬는데 반대하는 쪽에서 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약간 양보해갖고 13세로 한 살 줄인 것 같습니다. 한 살. 예. 근데 제가 볼 때 한 살 줄이면 큰 의미 없어요. 그렇죠. 확 줄여야죠. 한 살 줄이면은 큰 의미 없습니다. 네. 그거는 괜히 그냥 무리해가지고 말썽만 혼란만 야기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거 한 살 줄이면 줄어드는 거 늘어나는 거 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형량이 형사비상자로 빠져나가는 그 아이들 그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. 한 네. 살 예. 13세로 했을 때 14세로 10명을 입건했는데 13세로 하면 15명이 된다 뭐 이런 거 통계된 거 있잖아요. 네. 별 차이가 없어요. 13세 14세는 많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밑으로 오르다가 위든가. 네, 그렇더라고요. 예. 큰 의미 예, 없다고 맞아요.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예. 물론 뭐 법무부에서 확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국회 통과 안 되면 법률은 뭐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. 그래서 저기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하는 건 전 맞다고 보는데 잘못된 친구 만나서 망가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있죠. 예, 있죠.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아예 법을 알고 난 처벌 안 돼. 나는 이렇게 해도 안 잡혀가. 그거 이렇게 요놈들. 생각하는 애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요놈들이고 저놈들이. 예. 안 돼. 저번에 교수님 경찰차 순찰차 위에서 올라갔고 춤추고 날리고 막 경찰 잡기 아이 들고. 새끼들하고 지 삼촌 같은 경찰관들한테 막 욕하고 하는 보셨잖아요. 그러고 저 매가지 끌어내니까 나 저 14살 안 됐다. 예. 참나 씨. 환장해. 미친나 진짜 이거 어떻게 돼? 그래서 요놈들 요거는 내가 볼 때 저 광주지방법원에서 좀 어떤 그 일벌백계 차원에서 네. 형을 빵빵 때린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성폭력에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하는데 이런 형사 폭력 사건이나 미성년자 사건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아이를 선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도 피해자 중심주의나 보호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. 맞아요. 피해자의 감정을 보호해 주는 것도 전 사법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근데 여기에서 말이야. 예. 또 피해당한 사람을 너도 그런 짓을 했으니까 예. 너도 처벌해서 혼나야 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신고가 매몰돼 버려요. 또.
신고를 안 해버린다고. 예. 그러면 또 얘들이 범죄하는데 또 훨씬 용이해져 버리고. 예.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. 어쨌든 저는 교수님 그 소년 강력범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면담을 해보면 우리나라 왜 나한테 이래요? 이런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나한테 이래요? 왜 그걸 처벌을 안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. 왜 쟤를 풀어주냐? 그렇지. 보상을 뭐 해주든가 해야지. 아니 보상해줘라 내가 화 들날게. 근데 보상도 안 해주고 죄송하지만 운이 없게 형사 미성년자인 아이한테 걸리셔갖고 길 가다 뒤통수 맞으셔서 머리가 함몰되셨는데 이거 얘를 지금 성인 범죄자식으로 처벌을 못합니다. 이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아니, 물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그 의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민사소송 걸 수 있어요. 걔네 근데 부모한테. 이제 대신- 그런데 대신 처벌하는 그런 거는- 짓을 하는 애들이 내가 일선에서 있을 때 보니까 없어요, 부모가.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보면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어도 포기. 경제적인 절대 무능력자들. 네. 받을 게 뭐 민사소송에서 100번 승소해봐야 상대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. 네, 네. 비슷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피해자 심리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